네, 오늘부터 제1강부터 16강에 걸쳐 지입차의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에 걸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1강 지입차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딱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이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알지 못하면 지입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입차 사기 예방과 그리고 지입차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그 길에 있어서도 이 지입차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입차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이 지입차의 구조는 사실 법적인 어떤 그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통념상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지입차는 원청회사, 화주라고도 하죠. 원청회사와 운수회사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운송계약서라고 하는데 그 운송계약서를 맺으면 이 운수회사가 운송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으로 분양을 하죠.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분양을 하면 그 분양 내역을 보고 지입차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일반인이 이 차를 돈 주고 사서 운수회사에 자기 차를 등록을 시킵니다.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을 시킨 다음에 운송용역 계약서대로 운행을 하는 그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로 지입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운수회사 역할도 있고 원청회사 역할도 지입차주 역할이 있겠지만 이런 자세한 역할과 그 내용들은 5강, 6강 그리고 나머지 16강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입차들은 과연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먼저 운전 실력을 한번 보실까요? 지입차들의 운전 실력. 주차의 달인 1표에 나오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톤 호로 정도 되겠네요. 1톤 호로탑. 이분은 굉장히 소질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앞펌퍼, 뒷펌퍼 조금 부숴먹고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 정도를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되시려면 이 정도 주차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자, 본격적으로 지입 용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입. 뭐라면 남 얘기 같죠.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접해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 얘기 같지만 실제 알고 보면 정말 지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화물차나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화물차들을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전부 사실은 이 지입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지입차주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얘기라 생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입은 자기 물건을 특정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 후 일정 수입을 얻는 것. 대체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말을 어렵게 써놓습니다. 정말 이렇게 별게 아닙니다. 자기 차를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뒤에 운수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거리를 자기가 하는 것, 그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 그걸 지입이라고 합니다. 지입차. 이 지입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지입차주. 지입차주는 일반인이 차를 구매를 해서 운수회사에 그 차를 등록시키고 그 등록시킨 차량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지입에 해당하는 그 차의 주인, 그 지입차 주인이 바로 지입차주가 되겠습니다. 지입용 운수회사에서 이 지입차가 운수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각종 부가 서비스라든지 부가적인 세무 문제 그리고 차고지 등 이런 문제들을 운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그 처리해주는 부대 비용을 운수회사가 받게 되는 거죠. 그 비용을 지입료라고 합니다. 화주. 앞에서 봤지만 원청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원청회사와 화주는 지금 상태로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달라지지만 원청회사는 화주와 동일한 그 인물이고 동일한 회사이다. 그래서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죠. 자기가 자기 물건을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운수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이것 좀 이동시켜달라고.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주가 되고 내가 요구하는 사람은 운수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이동해주는 사람들은 지입차주가 되는 것이겠죠. 자, 운수회사는 방금 앞전에 말했지만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그에 맞는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또 차량 관리까지 그리고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가 운수회사입니다. 여기가 위에 있는 주원통운 주식회사가 바로 이 운수회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개별
혹은 개별 용달이라고 하죠. 5톤 이하의 일반 영업용 차량 번호는 5톤 이하만 일반인이 운전할 수 있고 일반인이 자기 차량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별 항목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개인 넘버로, 운전자 넘버가 아닙니다. 개인 넘버로 바꾸고 운행하는 차량을 개별 혹은 개별 용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까대기, 저희들만의 이쪽 운수업계만의 용어인데요. 까대기는 어원을 통해 들어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수작업 전체를 까대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예전에 어떤 물건을 패대기 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물건을 까서 다른 곳에 옮겨놓는다. 아니면 이제 이쪽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주 정중하게 물건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조금 약간 거칠게 다루는, 손으로 물건을 거칠게 다루는 행위 전체를 까대기라고 표현을 하죠. 알선소.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알선소. 이 알선소의 문제 때문에 지입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선소는 사실 10곳 중에 한두 곳이 이런 사기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8곳 내지 9곳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알선소. 알선소는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그 운송계약서를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어서 그 수수료를 붙여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곳을 알선소라고 하고, 그런 알선업을 하시는 분들을 알선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지입 사기와 예방에 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이 알선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차입니다. 용차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에서 어떤 자기 회사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차량을 불러옵니다. 전화해서. 용달이라고 하죠. 개별 용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용차. 그런 용차는 말 그대로 배송 구간과 물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과 때에 맞춰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차를 용차라고 합니다. 스페어. 이 영어의 스페어. 네, 스페어에서 나온 이 스페어. 스페어는 여분의,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단어죠. 스페어는 차량이 배송 중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배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여분의 차를 가지고 배송해주는 그 차, 그 여분의 차, 예비차라고 합니다. 그 예비차를 스페어라고 하고, 차량 분양금.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량 분양금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지입차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아직도 이 차량 분양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된 건지, 얼마만큼의 이게 도대체 권리금이 형성이 된 건지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 분양금은 차량을 인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실 때 차량 인수금 3천만 원 써 있으면 거기에 수수료와 그리고 차량 권리금 그리고 그 차량 가격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심지어 그 차량을 위탁하는 그 위탁 비용 그리고 그 취등록세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바로 이 차량 분양금입니다. 발음이 세네. 차량 분양금. 이 차량 분양금에는 차량의 실제 차량 가격, 중고차 가격이 있죠. 실제 차량 가격과 프리미엄, 일자리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수수료. 수수료는 보통 운수회사를 통해서 하면 그렇게 수수료를 거의 부는 경우가 없지만, 이제 중간 단계,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치는데 알선업체를 통해서 이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또 지입사기가 많이 발생하죠. 자, 실제 차량 가격은 아시겠죠? 자, 이 프리미엄이 바로 이 차량의 분양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일반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차량이 있다고 치십시다. 실제 차량 가격은 똑같은 5톤이에요. 2천만 원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차량을 운반해주는 그 일자리, 이 일자리가 삼성전자 일이냐, 그리고 일반 슈퍼마켓의 일이냐, 그리고 그 일자리에 해당하는 급여가 삼성전자 일은 아무래도 급여가 세겠죠. 그리고 슈퍼마켓 급여는 좀 더 작게 마련되고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와 그리고 그 급여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이 천차만별입니다. 기존에 그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 프리미엄을 다 지불하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새로 투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미엄을 그에 해당하는, 그에 상응하는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프리미엄이 차량 분양금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죠, 프리미엄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지입차를 분양받으실 때 터무니없이 좀 비싼 차가 나왔다. 차량 분양금이 굉장히 비싸다. 뭐 3.5톤인데 8천만원, 9천만원까지 갔다 그러면 그 일을 분명히 이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 그 일자리인데 안정되고 급여가 높은 일일수록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것만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예, 주차장이 또 나왔네요. 예, 이분은, 지역은 지금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은 이쪽 업계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차를 더 이상 뗄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아요. 직업을 접고 이 주위 아래 그냥 차고지로 고정 주차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차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 지입 차주가 되시면 1톤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급여 체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죠? 지입차를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부 금액까지 제외한 순수한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물론 그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돈만 많이 받는 일을 찾다 보니 지입 사기를 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이 급여입니다. 그럼 이 지입차, 이 분야에서 급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먼저 완제, 무제, 매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뉩니다. 완제는 완전한 완자에 억제할 제자를 쓰고 있죠. 완전하게 억제하다. 이 제자는 제도할 때 그 제자입니다. 한자적으로는 억제할 제자가 되겠죠. 완전한 제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름값과 통행료를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순수하게 이 금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완제 300만 원이면 회사에서 300만 원 이외의 기름값과 통행료를 따로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제는 제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름값과 통행료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당신이 뭔만큼 갖다 주되 당신이 알아서 기름값과 통행료 이런 걸 다 제공해라. 다 알아서 제하고 당신이 가져가라. 이런 의미로 나온 그 급여 체제가 바로 무제입니다. 무제와 약간 비슷한 매출. 이 매출은 이런 월급 제도가 아니에요. 매출은 그에 따라 자기 돈이 매겨지고 물론 그때그때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주급 단위 그리고 월 단위로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매출은 보통 장거리 운행 차량 그리고 아주 큰 차량 따로 어떻게 월급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차량에 한해서 바로 이 매출제가 매출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큰 차량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월급을 딱 정해놓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출 제도가 나온 것이고 매출제는 일한 만큼 받아가되 역시 매출제도 자기가 기름값 그리고 통행료 그 외에 부대 비용까지 전부 제공하게 되죠. 큰 차에 해당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매출제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장이 났네요.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게 봐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말이 좀 어렵게 설명이 되지만 나라에서 주는 기름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터당 345원, 5.54원씩 나라에서 기름값을 제공해 주는데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입차를 시작하시게 되면 복지카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복지카드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카드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그 복지카드를 얼마 사용했는지 그 유료 대금을 나중에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과 동시에 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이 한도 내에서 월 최대 한도 내에서 이 금액 이상을 운행했을 때에는 이 금액만을 제공하게 되겠죠. 이 한도 내에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완제 300이라고 써져 있으면
기름값과 통행료를 다 받고 순수하게 300만 원을 받고 또 유가보조금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톤부터 12톤 이상의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최대 환급금을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계약서와 자격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입차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급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급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계약서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사실 운행을 하시면서 따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이 계약서는 자기의 인감을 가지고 큰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이제 계약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위스탁 계약서라고 하죠. 위스탁 계약서는 운수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입차주가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운수회사는 그 수탁받은, 위탁받은 그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1항에 따라서 자기의 그 오더, 그러니까 운송계약서에 따른 그 경영 내용을 지차주에게 수탁하는 방식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해서 위수탁 계약서 말이 어려운데 지차주분께서 자기 차를 운수회사의 명의로 놓고 운수회사 일을 자기가 하는 그 전반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위수탁 계약서라고 합니다.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나중에 그 계약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직장 가면 따로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지입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지입의 구조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화물 운송 용역 계약서. 저희는 그냥 운송 계약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정식 용어는 화물 운송 용역 계약서가 됩니다. 이 계약서는 물류회사, 즉 원청회사와 그리고 운수회사 간에 그 계약을 맺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마트에서 우리가 물류센터로부터 이마트에 어떤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5대가 필요해요. 10월 1일부터 운송을 해야 돼요. 아침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급여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차량 크기는 2.5톤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맺는 원청과 운수회사 간에 맺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화물 운송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분들은 자기가 매니저한테 설명을 듣겠죠. 이 차 가격은 얼마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할 것이며 언제부터 투입되고 그리고 월급은 얼마일 것이며 그리고 일은 어떤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매니저에게 듣게 되죠. 그리고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을 내가 이미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이 운송계약서 내용을 확인한다. 사장님께서 이 운송계약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주분께. 차주분 혹시 매니저에게 드는 내용과 이 운송계약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운송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틀린 내용을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게 되죠. 어쨌든 화물 운송 용역 계약서는 꼭 차주분께서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이고 차주분께서 이 내용을 몰라서 계약서도 확인 않고 이 운송 계약서도 확인 않고 그냥 일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지입 사기가 많이 발생하죠. 알선업자들은 바로 이 운송 계약서를 가지고 지입 사기를 많이 칩니다. 알선업자들은 운송 계약서가 없죠. 자기들 운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화물 운송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 사항도 구강, 화물 운송에 관한 그 지입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운송사 자격증. 여러분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1톤부터 11톤 이상 되는 모든 화물차를 운전을 하시려면 일종 보통 자격증을 가지고 보통 11톤까지 운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그 규범이고 화물차를 운전을 하시려면 화물 운송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됩니다. 필기 시험이죠. 이 화물 운송사 자격증은 매월 한 번씩 시행이 돼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따로 8시간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요.
받게 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물운송사 자격증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4강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이죠. 일종 보통이냐, 일종 대형이냐, 이런 것들이 과연 화물차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냐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종 보통으로는 화물차에 11톤까지의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입차 운전을 하시는 과정에서 화물 운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업체는 무조건 화물 운송사 자격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채용을 하는 그런 특정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싶었을 때는 이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겠죠.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가 있는데, 복지카드는 아까 말했던 그 주유카드입니다. 주유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리터당 약 345원씩 할인을 해준다는 거. 경유 기준입니다. 리터당 345원씩.